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삶의 보탬이 되는 경제정책을 전하는 온대브리핑. 저는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최근 6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었는데요. 고용률이 무려 63.5%,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식, 최근의 긍정적 고용 지표를 살펴보고 이를 더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력정책과 송동원 사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과 김범석 사무관입니다. 저도 예전에 인력정책과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요. 인력정책과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인사과냐 아니면 인력시장 담당하냐 막 이런 얘기 하던데, 인력정책과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인력정책과는 고용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순히 고용률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취업자 수랑 실업률 또 수치가 좋던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6월 고용률이 63.5%로 이제 6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실업률도 이제 2.7%를 기록해가지고 99년 6월 이후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6월 기준뿐만 아니라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대 최고 고용률 그리고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고용시장 좋은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먼저 이제 방역 해제로 일상 회복이 되면서 숙박음식업 등 이제 대면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많이 늘었고요. 고령화 등에 따라서 이제 간호나 이제 돌봄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 보건복지업에서도 고용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아무래도 여성층과 이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제 고용률이 좋아지는 원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늘어서 고용률이 증가한 건지, 일자리의 질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 지위별로 살펴보면 현황이 어떤가요? 네, 다행히도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과 전일제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임시직 근로자는 13개월 연속 감소 중이고 일용직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고용 흐름 하반기에도 계속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올 하반기에도 대면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제조업이랑 건설업 등의 고용 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에도 최근의 고용호조세가 조금 더욱더 공고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전담반을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빈일자리 해소 방안 등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겁니다. 네, 우리 송 사무관님께서 우리 경제의 고용 현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김 사무관님께서는 고용시장을 더 좋게 끌고 가기 위한 해법을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사실 전반적인 고용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이미 지난 3월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6개 업종,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업, 농업, 해외건설 등에 대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마련했고요. 지난 7월 12일에는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발표했던 1차 방안은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빈일자리가 올해 5월 기준 21만 4천 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개가 감소하는 등 일부 수급 개선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효과가 있었다니 다행인데요. 이번에 4개 업종을 추가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업의 경우에는 열악한 현장 상황, 그리고 인력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청년들이 좀 기피하고 이런 여건으로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건설업에 대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은 열악한 현장 작업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건설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한 후 민간에 확산해 나가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능인 등급제와 연계한 숙련 수준별 교육훈련과 매칭 지원, 해외 건설 취업 서비스 오픈 등으로 건설업에 대한 노동 인력 유입을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고층 아파트 건설 노동자들의 화장실 문제가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편의시설 설치 기준으로 기본적인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분야는 해운업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해운업이 나름 선망받는 일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아닌가 보네요. 현실적으로 장기간 승선과 장기 근로가 많고 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폐기사 수요가 급증해서 인력이 해외로 유출하는 등 국적 선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우수한 선원을 붙잡아두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운업 분야에서는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장기 근속 요인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월 300만 원인 외항 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높이고 복지 지원을 위한 선원 발전 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합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게 승선 기간과 유급 휴가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살펴볼 분야는 수산업인데요. 요즘 TV에 도시여부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낚시를 즐기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인기가 좋아지는데 사실 종사하는 인구는 점점 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층이 일하며 살고 싶은 어촌,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선의 안전복지를 강화합니다. 현재 3톤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어선원 보험가입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 내 복지 공간을 확보하는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며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산계 고등학교 승선 실습 강화, 블루푸드테크 산학 연계 과정 신설 등으로 2027년까지 약 4,000명의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 분야는 자원 순환 분야인데요. 요즘에 자원의 재사용과 순환이 국가 경쟁력이 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인력 수요도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단순 작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 환경 개선과 자동화, 최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 등 신규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단순 외국 인력 활용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4개 분야에 대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근로조건 개선이나 외국인 노동자 도입 등 정책적인 인프라가 뒷받침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 제도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자녀 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합니다.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 기능 인력 쿼터를 5,000명에서 3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 외국 인력에 대해서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 업종 확대 추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두 분 사무관님들로부터 최근 고용 동향의 좋은 흐름을 구체적인 수치로 듣고 또 앞으로 고용률의 질적, 양적 성장을 견인해줄 빈일자리 해소 방안까지 들으니까 하반기 고용 잘 해내겠다 이런 자신감이 차오르는데요. 두 분 함께 해주시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이제 항상 이제 글로서만 국민들께 홍보도 하고 이제 소통도 해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로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 모두 힘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2년 전에 해보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여전히 떨리네요. 하반기에도 좋은 경제 흐름이 계속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 정보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